사람의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각은 앞서 달리고 이미 지나간 일은 다시 불러내어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그 까닭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으나 끝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대개 바깥의 소란이 아니라 스스로 움켜쥔 무엇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평생 글을 쓰고 사유하고 세상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보다 더 오래 붙들고 있었던 것은 제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아는 것이 늘어나고 옳다고 여기는 기준도 단단해집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가볍게 지나갈 일에도 뜻을 달고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될 판단을 세워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은 꼭 기쁨이 많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고요는 줄어들었고 확신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그렇게 지키려 애쓰고 있는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습관 하나를 들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성실처럼 보이고 때로는 지혜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습관은 조용히 마음을 굳게 만들고 다른 생각이 스며들 틈을 막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질서처럼 느껴지지만 오래 지나면 숨막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우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움켜쥔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비움은 포기가 아니었고 도망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판단을 늦추고 단정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생각을 잠시 밖에 두는 일 말입니다. 허심, 저는 이 말을 좋아했습니다. 비어 있으되 텅 비지 않은 마음. 무엇이든 담을 수 있으되 스스로 넘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 이르기까지 저는 제 안의 오래된 습관 하나를 끊임없이 살펴야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고 너무 흔해서 누구도 경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습관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다시 숨을 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사실은 대개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지 예전보다 피곤해졌다고 느낄 뿐입니다. 생각이 많아진 것도 같고 사소한 일에 마음이 오래 머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제라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증거일 것이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생기고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또렷해질수록 제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빠르게 가려낼 수 있었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자연스레 마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질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정돈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정돈될수록 고요는 줄어들었습니다. 생각이 정리될수록 마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늘 무엇인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의 옳고 그름, 떠오른 생각의 가치, 지나간 선택의 타당함까지. 마음은 쉬지 않고 판단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판단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심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까닭은 감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분명한 생각 때문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은 편리합니다. 그러나 분명함은 늘 경계를 만듭니다. 이쪽과 저쪽, 옳음과 그름, 맞음과 틀림. 그 경계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바빠집니다.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기 위해
마음은 늘 긴장한 채로 머뭅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부터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되었을까? 마음은 본래 느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자주 재판관처럼 사용합니다.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의 생각에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감정을 품을 틈을 잃고 고요를 머금지 못합니다. 그저 끊임없이 작동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태에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를 정상이라 여기게 됩니다. 잠시 고요해지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시간이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불러오고 기준을 세우고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 놓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직 그 태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단단히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은 과연 꼭 이렇게까지 분명해야 하는가? 사람은 배울수록 편안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고 헷갈리는 것보다 분명한 것이 마음을 덜 흔들 것이라 여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글을 읽고 사유를 쌓고 스스로의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을수록 마음은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쌓일수록 마음은 오히려 쉽게 고요를 잃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보이는 것도 많아집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말과 생각이 이제는 눈에 걸립니다. 그 말이 옳은지, 저 생각이 온당한지, 그 선택이 합당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배움은 분별을 낳고 분별은 끊임없는 판단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판단을 한 번 시작하면 그것을 멈추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을 부르고 생각은 생각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늘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있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자주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 그건 옳다. 저건 미흡하다. 이 소리들은 언제나 단정적이었고 한치의 여백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분별은 모두 필요한 것일까? 분별은 본래 삶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이 습관이 되면 마음은 늘 칼날을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아집니다. 무엇이든 잘라내고 나누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이쪽과 저쪽을 가르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생각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확신이 됩니다. 확신은 처음에는 든든하지만 오래 지나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고요를 잃은 이유는 세상이 복잡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함은 틀림을 피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여지를 없앱니다. 여지가 없는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늘 옳아야 하고 늘 맞아야 하며 늘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나는 아는 것을 내려놓는 법을 잊은 것은 아닐까? 모든 알미 항상 드러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판단이 즉시 내려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웠다는 이유로,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늘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것이 지혜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판단을 늦추는 것, 스스로의 생각을 잠시 밖에 두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비운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는 것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상 앞에 세우지 않는 연습은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바로 허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오래도록 지니고 있던 그 마음 습관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비운다고 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넘기는 일, 자신을 낮추는 일, 혹은 손해를 감수하는 태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허심은 때로 나약함처럼 보이고 줏대 없는 마음처럼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도록 사유한 끝에 알게 된 것은 허심은 결코 풀어진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허심은 오히려 단속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아무데로나 흘러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는 태도입니다. 저는 한때 제 생각을 쉽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중심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단단히 붙들었고 제 판단을 쉽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점점 무거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다. 허심은 그 짐을 무작정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필요한 자리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였습니다. 사람은 자주 자신의 생각을 곧 자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생각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때 마음은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분명해지려 합니다. 그러나 이 방어가 반복되면 마음은 스스로를 옥죄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오래된 습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제 생각을 먼저 세우는 태도였습니다. 상황을 느끼기 전에 판단했고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습관은 저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마음이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허심은 이 습관을 멈추는 연습이었습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판단이 먼저 튀어나올 때 한 박자 늦추는 것. 그 짧은 틈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가 허물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한 발 물러서자 마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붙들고 있을 때보다 잠시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중심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허심은 자신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절대적인 자리에 두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태도는 결심으로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의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생각을 앞세워 왔습니다. 그래서 허심은 선택이 아니라 훈련에 가깝습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곧바로 따르지 않는 연습, 옳고 그름을 가르기 전에 잠시 머무는 연습, 그 연습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아직 그 습관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쯤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허심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처럼 번쩍 나타나기보다 하루의 결을 조금씩 바꾸어 놓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하루가 예전보다 조용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곧바로 오늘의 일과를 머릿속에 늘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 미뤄진 일, 잘 해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르지 않으니 마음도 덜 조급해졌습니다. 생각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된 것에 가까웠습니다. 하루를 보내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마음이 늘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선택 앞에서도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고, 지나간 일 앞에서는 판단을 내려야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허심을 익히고 나서는 모든 일에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졌습니다. 말이 줄어들자 생각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침묵을 강요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판단을 잠시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그 멈춤 덕분에 마음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산과 물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의미를 찾았고 지금은 그저 두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앞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단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허심이 자리 잡자 감정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이 생기면 굳이 이유를 붙들지 않았고 기쁨이 찾아오면 애써 붙잡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느끼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하루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가?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생각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이 가능해진 것은 마음속에 오래된 습관 하나가 서서히 힘을 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판단하려 들던 마음, 늘 결론을 내려야만 안심하던 태도. 그것이 하루 속에서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허심은 그렇게 특별한 사건 없이도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으나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덜 흔들렸고 덜 다급했으며 무엇보다 덜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풀리자 마음에는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음을 다스린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다스린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생각을, 기준을, 판단을 놓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켜왔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삶을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감정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옳아있으려는 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야만 안심했습니다. 이건 맞다, 저건 틀리다. 이 선택은 옳았고, 저 선택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야만 마음이 자리를 잡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은 마음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경계해야 했던 것은 세상의 혼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는 판단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습관처럼 앞세우는 것은 다릅니다. 느끼기 전에 판단하고 머무르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옳아야 한다는 부담, 늘 맞아야 한다는 긴장은
마음을 조용히 마르게 합니다. 허심은 이 습관을 거스르는 태도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생각에 답을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떠오른 판단을 곧바로 따르지 않았고 결론을 유보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안정되었습니다.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확정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은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판단이 올라올 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꼭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것이 제가 허심을 삶의 태도로 삼게 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늘 판단하고 늘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는 습관입니다. 정약용이 평생 경계했던 단 하나의 마음 습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먼저 세우려는 마음. 모든 생각에 즉시 답을 내려야 한다는 태도.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절대적인 자리에 두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속에서 판단이 올라오는 순간 한 박자 늦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잠깐의 멈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